제가 평상심차입니다. 읽어볼게요. 싫은 사람 만나도 차를 권하자. 좋은 사람에게도 차를 권하자. 싫은 마음 일으키면 승냄차요. 좋은 애착 일어나면 탐욕차라. 첫맛으로 다시 돌아가 1년 되어 너나 잊어버리고 참맛 변화 바라보며 그 한맛 보기 금바다로 흘러갔세. 이제 일미죠. 싫은 이 차 한 잔에 미운 마음 누리고 좋은 사람 차 한 잔 건네 애착심 없애니 싫고 좋은 마음 모두 떠나면 근심 걱정 사라져 자유로워 마음 닫고 눈길 가는 곳 모두 평상심이라 한 잔의 차 공덕이 무량하여라.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우리 평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용어는 사실은 어록에 보면은 그 선사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평상심이라는 말이요. 바뀌지 않는 마음, 평등하고 항상 하는 마음이 이제 평상심이에요. 우리는 차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경지에 갈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차를 마시면서 보면은 막 화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애착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차 한 잔을 통해서 이 탐욕과 승내는 마음을 다 녹여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그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차를 마실 때 차 맛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걸 잘 음미하면 내가 애착할 대상도 없고 승릴 대상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첫맛으로 돌아가지고 너나 잊어버리고 이 집중이죠. 참맛 변화를 바라보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일미락하는 큰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950년대인지 60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에서 세계 그 종교회의가 한번 열렸는데 그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수많은 종교의 강이 흐르더라도 진리의 바다에 다 이르게 될 때는 한 가지 맛이 된다.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일미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하는 목적도 이 한 맛이 이르게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도라 또는 다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선이든 도든 이것은 원인의 뜻이 있어요. 원인. 그럼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인가 하면 고통을 제거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다도, 다래, 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형식이 치우쳐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지 정말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이 원인을 닦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다선을 한다 하는 것은 이런 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바로 선이고 도예요. 그래서 원인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일미의 바다에 이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최종 목적인데 일미락하는 말도 경전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백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일 때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듯이 바탕이 비어 있어야만이 모든 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일미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한맛 보기 큰 밥을 흘러가세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잘 알면은 이제 그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일미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할 때는 싫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평상심으로 간다. 평상심이 알고 보면 일미의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일미차 공부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시, 감선 몇 가지. 너무 어렵죠, 그죠? 이거 혼자 읽으면 그 뜻을 모르죠. 예. 네. 다음에는 이제 이걸 갖다가 해석은 그 해석한 걸 또 내지 제목을 뭐라 할까? 선생님 책 나올 게 많습니다. 저기 신 교수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책을 기본적으로 한 4권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파도차도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우선 그 수행 에피소드 우선 나와요. 5월달 저게 초팔 전까지는 아마 거의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출간돼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원고가 정도가 안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자비다선을 정복판을 낼 겁니다. 정복판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수관을 새로 책을 하나 저술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비경선이라고 극기 명상 있잖아요. 그 극기 거울 명상이죠. 이걸 단행본을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4권을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고 파도차는 예? 파도차는 정복판을 할 때 간에 넣을 것인지 빼낼 것인지 좀 생각 중이에요. 별도는 넣죠. 별도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심일경을 다시 이제 그 교정을 보고 책을 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6권이네. 네, 해심일경 소.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외에도 뭐 많이 겠지 일단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좀 만만한 게 수행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힘줘서 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책을 잘 이렇게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것은 그냥 에피소드라고 하지만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그 수행에 대한 그런 거죠. 제가 이때가 살아오면서 예, 그렇죠.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경전이라든지 어떤 책에 아주 훌륭한 구절 같은 거 그런 걸 보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메모해 놓으신 겁니까? 머릿속에 메모된 게 하나도 없고 네, 머릿속에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저장 능력이 오래 갑니다. 네? 그럼 예. 컴퓨터보다 더 오래가. 아니 저는 저녁에 생각한 걸 자고 일어나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총명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안 됐는데 예. 수행을 하고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게 메모된 게 예. 계속 그러니까 그 제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미얀마 가기 전에 이것도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저기 강당에서만 해도 8년을 공부를 했어요. 중앙성가대 4년, 강원 법주사 강원 4년 8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머리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하더라도 기억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강당에 또 가서 또 이제 강의를 한 이유는 장장 10년을 갖다가 공부를 했다고 틀립니다. 근데 이제 미얀마 가서 수행하고 왔을 때, 그 전에는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강의의 페이퍼를 만들어. 이게 한 박스나 있습니다. 그거지. 다 해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중국계 싱가포르 스님인데, 문범이라는 스님이 송강사에 와가지고, 그때 88 올림픽 전이니까 87년도인지 86년도인지 87년도 내가 86년도 송강사 강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스님이 이제 그 감로함에 머물면서 이 스님이 강사 출신이고 그 전에 송강사 와서 구자 산점 노스님에게 가나선을 배운 스님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러나 남마 이파사나도 했고 밀교도 했고 그래서 이 스님을 초청해서 유런해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 책이 뭔가 책 제목이 현관장엄론이에요. 현관장엄론이 알고 보니 티벳 강원의 교재를 쓰고 있는 논수입니다. 미륵보살의 논수예요. 그거는 한엽 대장경이 없는 겁니다. 예. 서리만 놉니까? 예, 안 나옵니다. 그런데 1920년대쯤에가 번역된 겁니다. 한국으로 땡기고. 예. 그런데 하여튼 그걸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정화 스님이 영어로 통역을 해줬어요. 예, 영어로 통역해줬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스님도 강사 출신을 지금 나보고 그때 이제 강의하고 있는 강사였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을 강의를 하더라도 표현력이 다르고 피부에 와닿는 게 이게 뭐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생각해보니 이거는 수행의 힘이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그때는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단지 나는 지식의 전달자로만 있었지만은 그 스님은 그 하나의 그 내용을 하더라도 수행 체험이 그 지식 안에 녹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확연히 그 수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92년도에 미얀마를 가게 됐는데 한참 뒤죠. 가게 된 동기도 몸이 몹시 아팠어.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고 이들어가면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선방 가려고 정리를 했는데 참 그 아는 스님한테 내가 꼭박 쏘아가지고 미얀마 가게 된 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미얀마에 가면 부처님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왕 수행하다 죽을 바에 부처님 당시 모습을 보고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선방 가는 걸 적고 도정 스님하고 둘이서 이제 미얀마를 가게 된 겁니다. 또 결정적인 계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현엄 스님이 그 미얀마를 간다 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오더라. 그러면서 당신이 그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미얀마를 먼저 떠났어요. 떠날 때 봉투를 하나 주고 갔는데 이 배추파리가 잔뜩 들어있는 걸 주고 갔습니다. 역시 그 수행하는 스님은 다르다는 생각 그때 했습니다. 제가 수행을 하겠다 하니까 이 경비를 쓰라고 주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실제로 제놈 스님이 인터뷰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영어로 인터뷰할 때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그 스님이 대신 전부 다 내 수행에 대한 쭉 내가 일기를 보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랬는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가서. 그래서 놀랍게도 수행을 하면서 몸은 점점점 건강해지고 이때까지 수행했던 것을 몰랐던 사실을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애매모호하거나 뜻도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겁니다. 예. 어느 순간 성가기간 것도 그때 책을 갖고 가는 사람이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해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1년 하고 또 한 달 보름동안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뭐 중간에는 현업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수행을 했지만 수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놀라운 변화가 하나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강의를 하면 이 하나의 단어라도 명확하게 이 무슨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사전을 다 둘러보고 아는 거라도 또 보고 메모를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사전이라도 논문이라도 책을 하나 보이지 않고 그냥 강의를 하게. 왜냐하면 그 이전에 8년도 안에 10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사라진 게 아니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강의를 했는데 하나의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은 이 강주라는 소임을 맡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이 변명 같지만 그 강의 준비를 해서 강의할 시간도 여유가 잘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송강사를 이제 그 강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될 때 대교관 학인 스님들 다 와가지고 그때 한 15명이 됐어요.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이구동성 하는 말이 선생님 너무 강의를 잘 이렇게 철저하게 강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인사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참 미안한 사실이지만 한 살 곁들여서 미안하지만 한 번도 내가 책을 이 강의를 준비해가 강의한 적이 없다. 그냥 와서 그냥 바로 펴놓고 경제를 펴고 강의했을 뿐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제 강의는 문답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일방적 이렇게 주입식 강의가 아니에요. 학인 선생님들이 1시간 정도 글 내용을 쭉 한문을 글을 3개만 딱 듣고 있다가 이 글자 해석을 한 거에 대해서는 번역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잡아주고 이 정도예요. 그 다음 질문을 받죠.
질문을 다 끝나면 그 다음에 3통을 돌립니다. 3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가치에 전부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냥 지적하면 안 되거든. 예, 복불복이라. 예, 흔들어가지고 딱 나오면 그 이름을 딱 불렀어요. 제가 질문을 하죠. 질문을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학인선교 질문은 이 질문 내용은 학인들의 개개인의 뭐랄까 능력이라든지 학식을 보는 겁니다. 공부의 진척을 보는 거죠. 점검 차원. 그래서 이 내용을 학인들 짚지 못했던 부분을 내가 짚어서 질문을 다 하는 거죠. 이 답이 나올 때까지 뽑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장 하루 강의 시간은 몇 시간은 3시간이에요. 환경 강의하는데 1시간은 글을 석사하는데 쓰고 2시간은 문답을 해가지고 내용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80권 환경을 하루에 한 권씩 돼서 80일이면 환경을 다 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 전국 가문에서 유일하죠. 예, 80일 만에 80권 환경을 다 뗍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뭔가 하면은 문답을 통해서 내용을 다 짚어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한 3개월 동안 잘 하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딱 보면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불이 켜면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대개 학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옵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하면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죽지 않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한 6개월 지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탁 질문하면 딱딱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훈련이 잘 돼가지고. 학인 선생님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한 번씩 인사하러 와요. 인사하러 뭐 들고 오죠. 당연히. 근데 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할 수 있다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는 보통 강원을 저렇게 안 되거든. 대부분 안 되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이 송강 강원 출신은 선방에 가면은 이유를 불만하고 송강 강원 출신이라 그러면은 선방 방부 이론이 다 지키면 먼저 방부를 들죠. 얘기하죠. 보통 강원을 조례가 간단히 저기 선방에 가면은 1시간도 못 앉아 전부 다 틀고 있는데 예, 나한테 배운 학인들은 1시간도 꼼짝 않고 수행 계속 해가니까 그 힘이 어디는가 하면 하루 3시간씩 앉아서 강의를 받는데 힘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랑만 했어. 예. 자, 공부를 합시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다 공부하는데. 이러고 보면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럼요. 자, 117페이지 할 차례죠. 네. 예, 제 밑에 자비손의 생명 에너지, 뭔가 말 상호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5대라고 하는 거, 이게 참, 여기서 얘기 자주 하는데, 5대는, 예, 물, 불, 바람, 그겁니다. 염처경에는 6대를 얘기합니다. 6대. 염처경 6대를 얘기하면서 식을 얘기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식 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식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6개 큰 것 중에 하나 들어가요. 능경에는 열 하나 더 붙여서 견대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 수, 화, 풍, 공, 식대, 견대 이래가 총 7대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기본은 뭔가 하면은 가장 기본은 흙물불 바람 요거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4대를 얘기합니다. 4대를 얘기하는데 9대에 내려가면은 이 5대로 후공까지 넣어가지고 5대로 정형화 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청전도론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신체를 32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외우게 합니다. 청전도론에. 그래서 몸이 부정하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몸이 깨끗이 하자.
이거는 이제 안경, 염처경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청정도는 그 주석을 어떻게 다는가 하면은 이 32가지 부위를 다시 지수화풍 4대로 나눠서 관찰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이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32가지에서 4가지로 나눠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호호 요소까지 하면은 5대로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 5대락 하는 것이 이게 점점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무엇으로 발전하는가 하면 5대는 육체를 이루는, 물질을 이루는 근본 원소로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리를 일으키는 근본 요소로 보는 거죠. 그래 몸과 마음을 형성시키는 근본 요소로 보는 것이 5대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논술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자비수관은 자비손이라 하는 걸 이제 만들어서 몸에 접촉시켜서 담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 자극을 받으면은, 자비손의 자극을 받으면 몸이 반응하는데, 반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흙, 물, 불, 바람, 부흥이라는 이 5대 요소가 나타나면서 그에 따르는 물질적 현상과 정현상이 일어난다. 이 자비손의 역할이 그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자비손과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생명 에너지는 흙, 물, 불, 바람, 부흥 5대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왜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바람 요소가 에너지예요. 바람 요소가 이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기란 말이에요. 기거든요. 근데 흙, 물, 불 이 세 가지는 이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여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에너지라고 그러고, 후공은 뭔가 하면 이 에너지 근원이기 때문에 후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5대를 생명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는데, 이건 논술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은 옛날 거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신지식이지만은 사실 신지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몸과 마음의 이제 상호 소통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의 상호 소통은 이 자비손의 자비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는 잠깐 이제 읽어볼게요. 자비손은 자비의 마음 손가락에 따라 일어나는 5대 생명 기운들로 하여금 막힌 기맥들을 뚫어서 통하지 못해서 오는 통증을 제거합니다. 통증이나 고통은 진리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난다. 몸이 아프다. 그리고 심적 고통도 있어요. 심적 고통도 염처경에 보면은 신수신법 중에 감수 작용에서 그 심적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도 감각이 따르는데 즐거움과 괴로움과 무덤덤함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통은 이제 바로 이제 심적 고통이 다른 거죠. 심적 고통은 어떤 것인가 하면 대충 이야기하면 연인 관계에서 서로 헤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이 헤어지는 것,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명예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그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얘기하자면, 이럴 때 이제 올 때 뭐가 오는가 하면은 가슴이 아픈 거죠. 이 심적 고통입니다. 이것도 감수작용에 속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단절된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랍니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비소는 그 단절을 소통시켜준다. 그래서 몸 상태를 바꿔주고 심리를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자비소입니다. 그래서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 자비손 이러니까 구닥다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단지 관찰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관찰하는 건 힘이 약해요. 접촉하는 것이 훨씬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비달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비달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이 시각에서 미각까지는 이 대상에 반응하는 반응이 예, 이 반응이 그렇게 담담하다는 거죠. 이 반응은 담담한 거죠. 여러분 저를 보고 있잖아요. 소리 듣잖아요. 담담하잖아요. 근데 이 촉각은 담담하지 않다는 거죠. 반응이 빠르다. 아주 큽니다. 왜 이 반응이 이리 크냐 하니까 이 촉각의 반응이 크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실제 손몸을 손을 대보면 알아요. 반응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각은 자 눈, 청각은 귀, 후각은 코, 네? 미각은 혀잖아요. 혀인데 촉각은 몸입니다. 네. 몸은 지, 수, 화, 풍 4대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몸의 접촉은 매우 반응이 크다고 아비달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자비손의 상상의 손으로 몸에 접촉을 시키면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4대가. 근데 호응요소까지 5대가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하면서 이제 이 물질 구성 요소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심리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이를 진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자비손은 자연스레 그 아픈 부위를 찾아갑니다. 자비손은 오장육부와 뼛속까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매우 미시한 DNA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DNA보다 더 미시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픈 부위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비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픔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이 개입됩니다. 이 생각이 산법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알아차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이게 뭐를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비손을 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이 목적이 달라요. 자비손을 이렇게 쓰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자비락하는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기울이 순환대로 저절로 몸이 좋아지잖아요. 예, 좋아지지만은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그 뭐고 예,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 그 수행 일기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수행을 하니까 부하 직원들이 잘 이렇게 업무 처리를 잘 못하고 있을 때 옛날에는 야단을 쳤어요. 그럼 야단. 그게 보편적이잖아요. 일반 회사도 그렇게 하죠. 비행 접시. 비행 접시. 예. 그건 집안에서 하는 거 비행 접시로 하는 거. 아유, 직장에서 소리가 또 날라갑니까? 가죠. 예. 그럼요. 아유, 쥐털이 날라가죠. 잘 본인이야. 근데 이분은 이 수관을 하고 난 뒤에 변화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옛날 같으면 야단을 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연민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러서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쪽을 받게. 이분은 그 회사에 근무한 지 오래되는데 오래됐으면은 습관적으로 야단치는 게 몸에 배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높은 직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야기한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은 상사의 손을 의도적으로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막 몸을 이렇게 누지르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분의 심리는 뭔가 하면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을 낫게 하고자 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애기를 싸움에서 주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이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송강 살 때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릎이 안 좋다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상사의 손을 물어보니까 너무 애기 수담 주라.
실제 손 아니들 괜찮게 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래서 탔는데 상사의 손이 뼛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뼈가 노란 빛을 띠고 뼈가 다 보이면서 자비 손이 뼛속에 들어가더라. 그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비는 고통을 찾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는 베풀어서 기쁘게 해주고 또 그 대상을 보호하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사랑자고 반대로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찾아가는 게 자비예요. 얘기하죠. 당연히 들어갔죠.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걱정하지 말고 자비 감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자비 감정이 삼법인 관찰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이제 이 몸이 이렇게 있으면, 네? 네. 요즘 막 그림을 그려. 근데 이제, 예,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딱 수행을 앉으면은, 이렇게 오만 사람 막 찡그리면서 수행하시는 분, 자선하시는 분 보신 분 없어요? 잠깐씩은 그런 거 봐요. 그런 분 계세요. 선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표정이 이렇게 편안하거나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엄마는 찡그리면서. 근데 놀랍게도 본인은 그걸 모른답니다. 근데 스님 거 잠에서도 그런 사람들. 잠일 수도 있죠. 이런 심리적인 불안이 있는 겁니다. 안에 못마땅한 것이 있고. 이럴 때 남방에서도 이파사나 수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비관을 먼저 닦게 해서 마음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파사나 수행을 시킨다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냥 실제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인상을 막 찡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 이 자비소원을 대면 이 반응이 긍정적으로 전부 다 바뀌어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개 세 가지거든요. 정신적인지 물질적인 것인지 전부 다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 두 번째는 집착은 그에 대한 집착, 변하는 것에 대한 집착은 고라는 것. 그리고 이 고락하는 것은 내장 자아가 없다는 무아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삼법인을 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이라면 이놈을 제대로 관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수관이 삼법인 관찰이 매우 용이하다 하는 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을 때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무상고 무아라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관찰이 가능하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삼법인은 조작이 아니므로 생각으로 알래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법인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시 피로해지거나 산란해져서 더 이상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픈 부위나 문제의 부위가 몸속에 오장육부에 있을지라도 자비손의 몸에 겉에만 사랑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힘은 몸속의 아픈 부위에 이르러 상처를 풀어주고 해결해 줍니다. 이럴 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돌았습니다. 자비손은 몸 안의 아픈 부위를 사랑과 연민을 쓰다듬어 줄 때 통증이 해소되는 것은 자비라는 에너지가 통증을 녹여 관통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픈 부위의 통증과 함께 그 아픔과 관련되는 사건이 영상화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비에 의해 아픔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과거의 영상도 함께 사라져 해소됩니다. 원한에 의한 것일지라도 자비에 의해 해소됩니다. 이런 걸 체험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이건 뭐 그전에도 뭐 얘기를 한 건데, 어느 부인은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몰랐던 어릴 때 트라우마를 보게 돼요. 그 트라우마가 뭔가 하면은, 개 모임을 가든 동창회 모임을 가면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되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집에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딱 아이가 올 때 되면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가는 거야. 이 친구나 동창생이 말려도 너만 아이가 있느냐, 늦게 가도 되지 않느냐 해도 우리 집에 온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수행을 하다가 딱 알게 됩니다. 자비손 다리 부분을 싹 지나가는데 6살 때 오른쪽 다리를 다친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외할머니가 진흙을 갖고 가서 기부술을 해줘요. 해주는데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아이를 보러 내려오는데 하룻밤 이제 자고 부모가 올라갈 때 이 아이는 죽자 사자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다리 붙들고 놓치라는 1시간 이상 실강이 하는 거지. 탁 나타나. 자기가 어릴 때 그래야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할머니 집에 산다는데 부모 빚 산다니 그런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딱 알게 된 내 아이만은 친일이라. 그 생각을 갖고 자기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영상이 나타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특히 몸은 말이죠. 이 몸은 단순한 게 아니고 이 아리아식. 몸은 누가 만드는가 하면은 아리아식. 아리아식이 만듭니다. 아리아식이 만들어가지고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이 육체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자비손을 몸에 접촉시켜 놓으면은 아리아식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긴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저장된 정보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 몸에 기맥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72,000개 기맥이 있어요. 자비 손을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스타우면서 이 감정을 하고 스타우면 주면은 기맥이 열려요. 영향. 마음이 사물에 영향을 준다 하는 건 언제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줄 아세요? 언제요? 예. 그 현대 물리학이 들어서면서요. 고전 물리학 때는 자기가 관찰하면 관찰한 현상이 다 진실하다고 생각했지만 양자 역학이 등장하면서 관찰을 할 때 관찰자에 따라서 이 입자가 파동으로 또는 입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입자는 이게 뭔가 막 알갱이 같은 거 파동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찰하면 분명히 그게 입자면 입자, 파동은 파동 이래 나타나야 되는데 어떨 때는 파동, 어떨 때는 입자 이래 나타나요. 과학자들 혼란스러워 했지만 뭘 밝혔는 관찰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마음이 사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또 이제 입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물론 답은 알고 있다는 일본 그 어느 박사가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리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사물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2500년을 부처님께서 다 밝혀놓은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에 의해서 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걸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자비손으로 스타무 주면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한다는 거죠. 몸이. 그래서 72,000의 기맥이 이게 영향을 받고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일어나는 기운이 있어요. 2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비손을 스타무면은 그런 기운이 발화되면서 기운은 또 뭐와 관련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기운은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마음과 같이 움직이는 기운. 그래서 기운이 일어나는 곳에는 심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비손을 쓰다보면은 이렇게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상이 생기고 과거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그거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생명 기운이 발화시키는 마음손을
간시험 보살의 천수천안의 자제함과 같이 천수, 천개손이죠. 천수의 자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수에 의해 나타난 생명 기운의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천안입니다. 그게 관이에요. 관자재부살 때 관입니다. 천안은 곧 현상을 깨뜨려서 번뇌망상을 타파합니다. 이 손이 중생으로 향할 때 환경은 이를 지혜수라고 합니다. 지혜수. 그래서 그 간음수관은 말이죠. 간음수관이라 하기도 하고 천수관이라 하기도 하고 천수관. 간신보살이 천수관. 천개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네. 그 이게 이제 지혜수락하는 손이락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거기 보면 세간이 수순하여 방편으로 인도하시니 지혜의 손으로 중생을 안위하시니 이게 이제 한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80화원경 22번이 나옵니다. 도설천궁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이제 몸과 마음이 뭐냐? 자비손이 마음이고, 그죠? 몸은 몸이잖아요. 몸과 마음이 이제 사후관계에 대해서 상호 소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자비손에 필요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되는 이야기인데, 자비수근과 내과학에서는 10몇 가지를 좀 그 늘렸습니다만, 이거는 딱 5가지만 딱 이야기해놨어요. 이제 말로서 할게요. 첫째는요, 자비손을 쓰면 고도의 집중력이 생긴다. 왜 그 집중력이 생기느냐? 아이에게 차력을 주면 차력과 모양을 만들 때는 조용합니다. 애에게 이렇게 요런 걸 주고 그리라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는 아무 소리 없이 그려요. 이 집중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집중을 갖다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청전 도론에는 이미지를 이용한 수행법 몇 가지나 40가지나 있어요. 네, 관상법이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용한 수행은 되게 사마타 수행입니다. 상상을 이용하는 거죠. 이 상상을 이용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상상한다는 거, 상상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죠. 상상은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그 밀교 논서에 가면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6관상법에 보면은 부처님을 관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처님 관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본인이 직접 눈 안으로 부처님 눈 안으로 들어가고 입 안으로 들어가고 이 관상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상할 때 손 하나 부처님 손 하나 이 그리는데 한 달, 2달 걸린대요.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러면 이 손 하나 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전체 부처님 이미지를 그리는데 1년, 2년. 근데 이 그리는 것 자체가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수행이에요. 근데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근데 부처의 상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를 해가 내가 부처가 됐다 하고 생각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부처님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있는 중생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 관상법은 지관상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사마타인데 왜 지관상수인가 했더니만 그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이미지라 하는 것은 마음이 만들었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는 이것이 환영인 줄 알아요. 환영인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든 이미지가 합이라는 건 사마타예요. 이 선정을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자기가 부처가 됐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것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전 요가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지. 아이, 또 아는 소리. 네, 본전 요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티벳 노스님 캄툴 림포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이 관상을 해가지고 합의에 갈 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네, 물어보니까 얘기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예. 그 말씀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다.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 훨씬 중요하다. 예. 그 본전 요가를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고 저게 뭐고 이렇게 하면 자기 수감도 못 하잖아. 그래도 잠깐 해야지. 예? 한 5분 했어. 5분. 수행 일기를 가져오신 분 계세요? 지난번에 자기 연합생 수행일기 안 가져오면 이제 벌 세워. 다음 주에 맞춰. 다음 주에 가져온다고? 네. 정말? 네. 내가 수행 일기 하나 받아놓은 게 있어요. 어디가 버린 거? 우리 저기 뭐고 이건 아닌데. 우리 동봉거사님 수행 일기 어디 가버렸어? 기억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하십시오. 안 읽으셔도. 그랬기에. 네. 참. 동봉거사님 수행 일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 40도까지 몸 열이 올라가. 그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해도 열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열이 내리지 않으면 얼음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동봉거사님 이야기 거의. 그래서 병원에서 뭘 했는가 하면 자기 감로수랑 서늘한 차가운 감로수를 머리 위에 계속 부어줬더니만 열이 점점점 내려가더니 30분쯤 지나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1시간. 1시, 1시간. 1시간, 1시간. 30분쯤 해가지고 39도로 내려오고 그다음 30분쯤 지나서 완전히 회복됐다. 그렇지 않으면 얼음 물 속에 들어갈 뻔했네. 이 좋은데. 박수. 어, 숙제를 잘했어.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감로수는 거기에 보면은 서늘한 겁니다. 제가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가 누가 지은 거면 용수보살이 지었고 신상환 교수가 번역한 거예요. 그 책에 감로수는 시원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 거기에. 강효수인데 시원한 거구나. 예? 화병이요. 화병을 받으면 목욕해. 그 얘기해 줄게요. 어느 비구니 스님이 수행하러 오셨어요.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소에 화를 좀 내가지고 가슴이 좀 뻐근하고 아프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수행을 쭉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가슴에서 이 답답한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돌덩어리가 하나 박혀있더라고. 가슴에 막. 그런데 점점 열이 오르더니만 이 돌덩어리가 골게 달아오르고 열이 가는 화의 모습. 그러니 본인이 화가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자비손을 쓰다면서 미안하다, 고맙다, 아무것도 안 되더래. 마지막으로 가슴만 사랑한다 하니까 이게 찌직찌직하듯 금이 가더라는 거지. 돌덩어리가. 감로수를 쭉 보니까 물이 닫으니까 쫙 쪼개지면서 완전 뻥 뚫리고 본인 얘기 그러니 화락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가 더 한 분이 계세요. 이런 돌덩어리가 집집한 돌덩어리 계속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야. 아유. 수십 트럭의 돌덩어리 실이 나가. 며칠을 그렇게 하다 그 다음에는 나무 그루터기가 막 몇 트럭을 쏟아져 나와. 그 다음에 얼굴이 그렇게 누래 뜬 얼굴이 화색이 돌아오면서 정상적으로 돌아. 근데 이분은 화가 차 있었던 거죠. 화락하는 그런 영상으로 나도 그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노락하는 물은 사랑과 연민을 일으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늘 물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본인의 화는 남에 의해서 화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초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면 아들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나는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간접 조건이 지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반응하는 감정이 직접 원인이에요. 그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리기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적은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대가 화나게 하더라도 내가 화를 안 내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는 가요. 그래서 이게 수행하면서 이 올라오는 걸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알아차림이 필요해요. 잡기가 잘 돼요. 그럼 오늘 뭘 할까요? 뭐가 잘됐죠? 무양자살기. 저걸 잘 지난번에 면허수 있어요. 그럼 오늘 감노수 얘기해요. 예, 감노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그 한 가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감노수가 알게 드리겠습니다. 준비 한번 치시죠. 자, 허리를 쭉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숨을 내쉴 때 몸에 힘을 쭉 빼셔야 됩니다. 허리를 쭉 펴는 게 중요해요. 힘을 뺄 때 모든 걸 다 놔버린다는 생각으로 빼야 됩니다.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고 허리는 펴십시오. 이게 의식이 몸에 개입시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의식이 몸에 개입되면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슴에서 연꽃 봉우리가 쭉 정수로 올라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목을 통과해서 그 머리에 손가채를 통과해서 정수리에 꽃질에 화채 피는 걸 연상하십시오. 연꽃입니다. 그리고 그 연꽃 속에서 또 다시 가는 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리 잡는 걸 연상하십시오. 손뼉을 치면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자, 이때 연꽃이나 간신보살은 나의 본성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본성의 형상화가 간신보살이고 연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에 감로병을 들고 있습니다. 간신보살이. 다시 연꽃이 높이 솟아오르면서 감로수를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걸 연상합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면 점점점 물의 양을 늘리십시오. 연상이 안 되면요, 샤워기로 물을 쭉 부어준다고 연상하십시오. 단지 그 물은 감로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내, 불을 끓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식히는 감로수예요. 쭉 부어줍니다. 목욕하듯이 온몸에 쫙 부어주십시오. 근데 몸에 힘을 쭉 빼야만이 감로수 잘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간신보살이 직접 부어주는 걸 연상하십시오. 물의 색깔은 맑고 투명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붓 때 뭘 관찰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물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흐르는 쪽도 있고 흐르지 않는 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맑고 투명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다 흐르는 물이 혹시 색깔이 바뀌어가는지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물속에 뭔가 빠져나가는 게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힘이 되면 나중에 몸의 변화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물 위에 물을 쭉 부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물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흘러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을 부어주시고, 물은 손끝과 발끝으로 흘러나가서 사라져가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물 위에 물을 붓는 이 상태를 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감로수관, 다른 형태의 감로수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로수관은 말이죠, 간신보살님의 밀법 수행이에요. 밀법 수행인데, 이제 한 부분만 우리가 딱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이 일을 하시고, 이걸 5분 또는 10분, 이렇게 가장 뭐 짧게는 5분 하지만은 보통 10분 정도 해서 초보자는 10분 끊어서 자주 하는 게 좋고요. 좀 좋으면은 20분 느리고, 더 좋으면 40분 느리고, 그걸 잘 하시면 1시간 단위로 하시면 돼요. 하고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수행 일기도 좀 내시고, 그래야 이게 하다가 오늘 또 해보면 아시겠죠.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의문 나는 점 이런 걸 갖다가 적어 내시면은 제가 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고 길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래야 진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점검을 안 받으면 맹 제자리 걸음이니까 그래놓고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봐도 소용이 없더라. 점검도 안 받으면. 예. 저는 물로 이렇게 그 비닐방울처럼 깨끗한 물 속에 이렇게 막을 치면서 물이 흘러내려가지는 않고 예. 그 물이 뱅뱅뱅 도우면서 그냥 계속 다 붙어 있으면서 그냥 제가 물이 코팅돼 있으면서 물 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 그 생각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게 안 보이고요. 그냥 물이 코팅돼 있으면서 계속 부어줘도 그냥 물 속에 그것도 들어가. 하나의 심리 현상인데 예. 그냥 물속에 푹 잠겨 있고 싶은 그런 거거든요. 예. 예. 혹시 이제 어머니 장궁 속에 양수 속에 들어가 있는 비슷한 형태인데 예. 가장 편안할 때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괜찮지만은 그냥 이 물이 흘러가면서 내려가는 걸 해야만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산법인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예. 얘기하자. 그렇게 바꾸시죠. 들어갔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나왔어요. 물속에 이렇게 저기 그래, 뭐야 예. 목욕탕 이렇게 한 것처럼 어. 들어가서 있다. 이건 아니지. 근데 그렇게 의식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심리 표현이라니까요. 예.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 가장 그 어머니 양수 속에 있듯이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때요? 생각을 체크하시는 게 괜찮고 예, 왜 이 생각을 하지? 예. 바꾸시라는 예. 물이 흘러서 다시 손불을 이렇게 바꿔서 싹 흘러나가. 그래야 몸이 변화를 갖다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자, 쉬겠습니다. 쉬겠습니다. 바닥에